그렇게. 꽃을 그만 긋고. 아이, 예쁜 식물들도 없는데 저는요 저거랑 이거 식물이랑 저쪽 안에 고추 좀 그만 만져요. 저거 안에 있는 건 야나 잡아보시네. 아이나, 이 아이나, 너는 왜 웃고 떠들 때도 고추 만져요? 어? 여러분, 벅벅이를 아십니까? 벅벅이. 시도 때도 없이 사타구니에 손을 놓고 있다든지, 뭐 자주 긁는다든지, 간지러워한다든지, 벅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분들. 남자들 중에서 아주 빈번한데, 벅벅이는 습관일까요? 아니면 일종의 취미 생활일까요? 제 눈에는 질환입니다. 벅벅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주 긁는 아이, 고추를 자주 긁는 아이, 자주 긁는 남편 또는 누군가의 가려워서 자주 긁다 보면 이제 상처가 생기게 되고요. 감염에 훨씬 더 취약해지죠. 빨갛게 흉터가 남기도 하고 샤워하거나 할 때 굉장히 따갑거나 아프기도 해요. 각질이 잡히거나 염증성 반점 같은 게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벅벅이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긁는 남자들, 남자들끼리는 서로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뭐 흔한 일이죠. 근데 여자분들이 보기에는 더러운 놈? 지저분한 놈? 왜 그런 짓을 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측은한 눈으로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환입니다. 실제로 우리 둘째가 다른 애들보다는 더 심하게 고추를 만지더라고요. 그냥 저는 힙합을 좋아하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스웩, 고추 스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물어보니까 굉장히 가려워서 긁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사타구니 백선으로 일컬어지는 곰팡이 유균 감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사실 사타구니 습진이나 완선 백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에요. 호주머니에 뭘 찾는 척 하면서 이게 찾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 쓸데없이 너무 깊이 찌른다, 뭐 이런 거 한 번쯤 의심해 볼 만도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정말 가렵겠죠? 저는 잘 모르는데. 사타구니 백선은요 2018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병원에서 처방 받으신 분만 236만 명이었어요. 다 그 사타구니 질환 아니었지만요. 어쨌든 무좀균을 원인으로 하는 피부병변이 236만 명이었으니까 실제로 병원 처방이 아니고 넘어가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유병률을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균이 있는 분들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첫 번째,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에게서 훨씬 더 많은 양상을 나타내요. 전체 치료받으신 분들의 60% 이상은 50대 이상에서 나타났었다는 거. 두 번째는 생활 환경이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몸 쓰는 일을 많이 해서 땀을 흘린다든지 외근이 잦다든지 땡볕 밑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 몸에 땀이 차는 이런 생활 환경에 계셔야 되는 분들에게서 굉장히 빈번합니다. 이 곰팡이균이 습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땀은 적당한 염분까지 있어가지고 곰팡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환경을 마련을 하죠. 세 번째는 가족분들 중에 발톱무좀이 있으신 분. 이 발톱무좀을 치유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전파가 되기 때문이에요. 분들이 가족분들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또 더 조심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체질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 국밥 한 그릇을 먹어도 이렇게 땀 닦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흘리는 분들이 긁는다, 이거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치료법은 뭐가 있을까요?
치료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안 긁게 해줘야 됩니다. 간지럽지 않게. 두 번째는 원인균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 피부 병변 부위가 특이한 향이 나거나 악취 같은 게 나거나 고름이 자거나 눈으로 봤을 때도 염증이 좀 심하거나 통증이 심하다 하는 거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육안으로 이것이 사타구니 그냥 습진인지 백선인지 아니면 뭐 성기 포진인지 뭐 이렇게 육안으로 또는 그 세균 도말해가지고 그 원인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치료를 들어가야지 맞는 거고요. 그 부위의 특성상 약국에서 공개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상담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게 이미 양상이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비뇨기과 진료를 꼭 보시고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나는 단순 가려울 뿐이고 이 가려움을 나는 뭐 한 20년 이상 30년 이상 가지고 살아왔을 뿐 이건 병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30년 동안 그 가려움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어요. 이거 몇 번 치료하면 바로 끝납니다. 제가 추천하는 템 한 가지는요. 바로 이 무좀 스프레이예요. 부위의 특성상 연고를 발랐을 때 떡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다가 연고를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고를 여기다 바르면 두피에 연고가 잘 묻을까요? 다 이 머리카락이 떡져가지고 방어선을 치게 될 텐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연고로 된 제제를 바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병원에서는 심하면 쉐이빙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편하자고 하는 건데 쉐이빙까지 하면은 좀 기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액상으로 됐거나 이 스프레이 타입으로 된 거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적용하기가.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스프레이 타입이고요. 시중에는 무조무 알파 신진제약 거, 그 다음에 티어실 스프레이가 스프레이 타입으로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세요. 일반 의약품이고 간단하게 나는 간단한 질환이다. 이거 가려움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그걸로 케어하고 예방 차원으로 상비하고 계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스프레이를 보면요. 발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발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를 내 소중이에다가 사용하는 게 좀 그렇다. 하지만 뭐 발도 우리의 소중한 발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운데 있는 발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뿌리는데 죄송합니다. 성분을 보면요. 테르비나핀, 그 라미실 성분이고요. 무좀 치료하는데 원인균을 제거하는 항생제로 굉장히 뭐 많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입니다. 디펜히드라민, 가려움이나 염증을 좀 막아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도카인, 국소 마취제고요. 가려움을 정말 일시적으로 순식간에 신속하게 완화시킬 수 있는 제제예요. 리도카인을 도포를 해버리면 그 신경 자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느끼는 신경도 마비가 돼요. 그래서 가려움에는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뿌리기만 하면 바로 가려움, 바로 마취. 그 소중이에 적용하는 리도카인이 중에 유명한 게 사노바라고 칙칙이로 알려진 거 있잖아요. 그 사정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요게 또 성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프레이를 아침 저녁으로 뿌리면 좋은데 저녁에 혹시 이 리도카인 성분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저녁에 더 많이 뿌려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에녹솔론, 생약 성분이고요. 항염 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만큼은 아니지만 염증 억제와 가려움을 잡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줍니다. 저희 둘째, 힙합을 좋아하는 저희 둘째가 이거를 주기적으로 좀 사용을 했었는데 효과가 정말 괜찮았어요. 아이나, 고추 가려워요? 네. 고추에다 그럼 스프레이 뿌려도 돼요? 고추에다가 스프레이 뿌리면 안 가렵잖아요. 안 가렵죠? 고추에다 한번 뿌려볼까요? 네, 근데 아빠도 참아야 돼요? 아파도 참아야 돼요. 처음엔 좀 아픈데 그래도 뿌리고 나면 괜찮아요. 고추 대세요. 손 내고 손 빼고.
따가워요? 어떻게 뜨거워? 긁으면 안 돼. 그만 좀 만져요. 안 간지러? 안 간지러워요? 안 많이 아파요? 아니야. 조금 아파요? 아이, 그만 좀 만져요. 아파. 안 아파요? 기분 좋아졌어요? 네. 그거 적용 어느 정도 한 다음부터는 가려우면 일단 적용하면 바로 없어지고요. 덜 긁더라고요. 제가 날마다 이제 해주는 건 아니라서 아예 안 긁진 않는데 훨씬 덜 긁어요. 실제 적용을 탁 하면 후끈해요. 막 불타는 느낌. 막 부위가 막 불탑니다. 막 와, 이거는 아닌데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한 30초에서 1분 지속되다가 갑자기 가려움이 딱 없어집니다. 전혀 이제 현자 타임. 아름다운 세상, 가려움 없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죠. 영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거기를 많이 긁어서 상처가 있는 분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후끈하고 훨씬 더 따갑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극감이 있는데 이거를 이걸 도포를 함으로써 앞으로 안 긁어서 상처가 안 생길 수 있다면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게 좋으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않을까. 남자답게. 에어로졸 제제의 장점을 꼽자면요. 첫 번째는 간편합니다. 샤워하고 이제 수건으로 닦고 말리고 그냥 칙칙 하고 나가면 되니까 정말 간편합니다. 무좀균을 치료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루에 2번을 꾸준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인데 요거는 정말 칙칙만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연고제에 비해서 이 채모? 이 털의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피부 깊숙이 곳곳에 게다가 이 밑에 이 주름진 곳까지 이렇게 가렵다면 이렇게 안쪽까지 해가지고 이거 뭐 말할 방법이 없나. 곳곳에 이 사이사이까지 다 도포가 광범위하고 넓은 부분을 간편하게 도포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수많은 벅벅이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본인만 알 수 있어요. 나는 벅벅이인가 아닌가. 이거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치료가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치료가 정말 쉽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바로 하루에 2번 칙칙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남편이, 누군가의 뭐 이렇게 남자친구가 얘 좀 아니겠지만 좀 한 것 같다 할 때 조용히 선물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톡 해약사였습니다. 아이니에게 아이나, 아빠가 너를 이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한 게 아니라 다 걱정돼서, 물론 너가 힙합을 좋아해서 그런 거는 내가 알고 있지만 너를 이용해서 어떤 유명세를 타거나 이 금전적인 뭔가를 얻으려 한 건 아니다. 아이나 사랑해. 아또